이제 오늘 반도체 이야기 이제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시크리컬 산업입니다. 시크리컬 산업이라는 것 특징이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공급 있고 수요가 있고 공급 수요가 수시로 변해서 어떤 때는 공급이 많아져서 공급이 적어졌고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고 어떤 때는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바뀌어서 가격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시크리컬은 다른 시크리컬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는 화학이 시크리컬인데 화학은 성능이 바뀐 걸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숫자로 딱 알 수 있죠. 어떻게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노트북 산 거 보면 뭐 인텔 i7 CPU 5 과거 뭐 이러니까 바로 알잖아요. 누구나 성능이 개선된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숫자만 보고도 다 알죠. 몇 메가 D램이 들어가 있냐, 몇 기가 D램이 들어가 있냐. CPU 속도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있는 되게 특징적인 게 화학 제품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수요를 급작스럽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메이커들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성능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20% 빠졌다고 D램 가격이 20% 빠졌다고 해서 메이커가 가격을 깎아서 출시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깎아지면 D램을 더 넣는다던가 CPU를 더 넣는다던가 해서 성능을 올려서 그걸로 어필을 하죠. 반도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솥은 말을 안 했죠. 요새는 밥솥은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도 말 안 했고 냉장고도 IoT도 안 됐고 다 안 됐지만 지금은 냉장고가 많은 걸 하고 있죠. 세탁기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다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능적으로 새로운 것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반도체는 굉장히 빠르게 다른 시크릿걸보다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수요는 빠르게 올라온다. 그래서 시크릿컬이긴 하지만 다른 시크릿컬 대비 불황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원가가 되게 비싸고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웨이퍼단을 투입해서 완제품, 그러니까 칩이 나오는 시간까지 몇십 일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 작업에서 누가 수율을 몇 프로 더 좋으냐에 따라서 이익률이 확 달라집니다. 반도체는 거의 승자 독식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2000년대 삼성이 폭발적인 증설을 통해서 사실 많은 회사들을 정리시켰고 이제 남은 회사들이 몇 개 안 되죠. 이제 남은 회사들은 아무리 증설을 해도 죽기 어려운 회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컬 쪽에서 공급단이 굉장히 소수다. 그리고 수요단은 끊임없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자동차는 전자적인 기능들이 적고 기계적인 기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자적인 기능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전자 제품처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고 각 가전제품, 각 핸드폰, 각 뭐 서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 쪽은 다른 시크릿컬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시크릿컬이라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조만간 반등할 확률이 높다. 언제까지 이르긴 어렵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일단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게 다른 시크릿컬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있고요. 오늘은 그런 반도체들의 동작 원리부터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이 반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폰 노이만 이 박사님을 꼭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를 과거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메모리하고 제어 장치가 중간에 계속 순서도 안에서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CPU 컨트롤러하고 메모리를 구별해서 연산을 시키는 것을 갖다가 제안하시고 컴퓨터를 만들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어 장치 안에는 메모리가 안 들어가고 오로지 CPU만 들어가고 메모리는 외부로 빼서 따로 입출력을 연결시키는 구조로 이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영역, 이게 우리가 휘발성 영역이죠. 이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뭐 D램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번에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는 곳, 이게 이제 낸드죠. 여기에 이런 구성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에서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는데 프로그램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을 갖다가 별도로 뽑고 낸드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PU하고 유기적인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CPU에 프로그램을 넣는 거니까 얘는 속도가 중요하고 반응 속도가 중요하고 빨리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얘는 저장 공간이,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장 공간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딱 봐도라도 CPU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D램은 속도가 더 중요하구나, 낸드는 저장을 좀 어떻게 하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이 좀씩은 보입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는 이렇게 다르고, CPU도 반도체인데 CPU는 우리는 이거 로직이잖아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뭔가 차 있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직의 반도체, 그리고 휘발성인 D램의 반도체, 데이터가 저장되는 낸드의 반도체가 지금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증권의 좋은 건데요, 좋은 자료인데, 지금은 일단 그런 컴퓨터에서 또 이제 지금은 뉴런 컴퓨터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양산은 안 돼 있는데 인간의 뇌를 좀 해서 뉴런 조직으로 아주 멀티플하게 서로 융합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니까 데이터가 아주 동시에 연산이 되고 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AI로 가려면 뇌구조 반도체로 갈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는 앞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보면, 빈메모리 반도체는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도의 어떤 로직에 의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CPU, 뭐 그래픽카드, 뭐 별게 다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있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거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갖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 프로그램을 짜는 능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설계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빠르게, 많이. 빠르게 저장하는 거 D램, 많이 저장하는 거 뭐 낸드. 그리고 이 생산 방식은 뭐죠? D램이 종류가 여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빠르고 많이 저장하겠다, 이런 거고, 대단히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쪽은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계속 시장은 D램이 더 큰데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커지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전망치는 올해랑 뭐 비슷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좀 공급이 많고 하반기에 뭐 턴할 거다, 뭐 2분기에 턴할 거다 이런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반도체는 결국은 누구나 명확하게 미래에 더 커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크릿컬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선행합니다. 언제 턴할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갖고 온 거고요. 보면 반도체는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하는 게 종합 반도체. 그러니까 뭐 삼성 뭐 이런 애들이죠. 네. 그리고 칩리스가 있고 팹리스가 있는데 요거 차이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팹리스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 있고 생산은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죠. 파운드리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TSMC 뭐 이런 데다 맡기는 거죠. DB 하이텍 뭐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줘야 되는 디자인 하우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이해하고 있고 팹리스 로직이 파운드리에서 구현이 되는지를 잘 체크해서 설계를 다시 해주는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지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지는 오사트. 이게 뭐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테스트.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렇게 패키징 테스트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다 외주화되고 있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사트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쪽에 보면 패키징이 왜 중요해지는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SK 하이닉스, 삼성은 IDM이다. 종합반도체. 그리고 팹리스 회사들은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실리콘웍스가 지금은 매출을 보면 제일 큰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FX 세미콘인가? 네, 그렇게 바뀌었죠. AD 테크놀로지, 제주반도체, 오버반도체 뭐 이렇게 쭉 동원하나텍은 손떨림 방지 ISO 하는 거고 IA 파워도 있고 자동차 쪽이죠. 플러스 이미지 센서 쪽이고 뭐 이렇게 상장사들이 많죠. 이렇게 우리가 팹리스가 돼 있습니다. 네, LX 세미콘이군요. 네네.